저만 몰랐나요? 이런, 나만 오늘 한 건가? 안녕하세요. 나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18년차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반가운 소식으로 카메라를 켠 게 아니라서 기분이 썩 좋진 않은데 2025년 1월부터 연금저축과 ISA 계좌에 대한 과세 이연 혜택이 폐지되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서 해외펀드 배당금에 대한 세금 혜택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요약하자면 연금계좌와 ISA 계좌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었던 과세 이연을 더 이상은 받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그림을 보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배당금이 10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기존 방식은 현지에서 배당소득세, 그러니까 미국 배당소득세 15%를 납부를 하게 되면 세후 85만 원이 되잖아요. 이걸 국세청에서 사전 환급을 해줬어요. 15% 정도 되는 세금을 환급해줬기 때문에 그만큼 다시 투자자한테 더해진 거죠. 쉽게 말해서 85라는 금액이 그냥 투자자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15만 원이 다시 더해져서 100만 원, 원래대로 100만 원의 배당금이 투자자한테 지급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개편안을 보시면 국세청 선환급 없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선환급금이 없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는 배당 받을 때마다 세금이 이미 떼어져서 저희한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과세 이연 혜택이 사라지면 사실상 배당금에 대한 저율과세랑 과세 이연 효과가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럼 굳이 연금계좌나 IS에 투자를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혜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계획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의 가장 큰 혜택은 세액공제 혜택이죠. 연간 최대 400에서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소득이 있는 저 같은 월급쟁이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인 투자 전략 중에 하나였고요. 또한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ISA는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 이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과세 이연 폐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금 자체에 세금이 원청 징수되기 때문에 세금만큼 투자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 배당 재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도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중과세 문제도 아직 남아있어요. 이미 15%의 세금을 뗐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3에서 5%를 더 내라? 글쎄 이건 그냥 당하고 있을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이미 세금 냈잖아요. 근데 왜 수령할 때 또 세금을 내죠? 분명히 노후 준비를 위해서 정부에서 승인해준 혜택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태 뭔가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자, 이미 발표는 났고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론적인 고민을 좀 해야 할 시기인데요. 현재까지 유지 중인 연금저축 계좌는 앞으로 배당보다는 성장 중심 투자를 조금 더 늘려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 소득세는 기존대로 과세 이연된다고 합니다. 고맙다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국내 고배당주에 지금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직투. 미국 직투 통장은 사실 전 이미 가지고는 있지만 세금 때문에 사실 좀 운영하지 않았던 부분도 일부 있었는데 이것도 앞으로 좀 크게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에서 이중과세 문제로 본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는데 조금 어이없는 건 단기간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올해 안에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걸 이미 기사로 오픈을 했어요. 연금저축하고 ISA 너무 좋은 정책이니까 꼭 활용하고 무조건 투자하라고 입 아프게 떠들었던 저 같은 월급쟁이 투자자가 이번 뉴스를 통해서 뭔가 알 수 없는 배신감과 무기력감이 느껴지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부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